안녕하십니까. 글로벌 TV 임 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ETF 투자하기 두 번째 시간, 예,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세금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뉴딜 BBIG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한국거래소, 국가에서 만든 거죠. 나라에서 이렇게 돈을 투자하겠다, 이 산업을 육성시키겠다 해서 지수를 만든 것이 BBIG다. 자, 미국에는 팡이라는 지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는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 산업군을 4개로 나누고 이 안에 선두주자에 있는 기업을 10개씩 뽑아서 각 주가에 대한 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ETF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 ETF가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이 ETF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이 대표하는 산업군의 대표적인 기업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ETF가 이렇게 뭐 출렁출렁 거린다고 하죠. 변동성이 좀 많은 것들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유망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와 어, 또 이제 유망한 것들이 있죠. 삼성전자라든지 우리 이제 반도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섹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 이거 투자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펀드를 변액보험을 파실 때 펀드에 대해서 ETF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거 했다고 이거 막 사러 다니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항상 좀 주의하셔야 될 게, 그냥 남의 말 듣고 사시는 거, 또는 남한테 아예 전적으로 맡기시는 거, 그리고 뭐 리딩방이라고 하죠. 또 그리고 요새 FX 마진 거래,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투자는 본인이 하시는 거고요. 본인이 책임을 지시고 하시는 겁니다. 내용을 아시면 본인이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모르시니까 자꾸 남들한테 맡기고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본인이 꼭 공부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얘기가 샜네요. BBIG E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세금에 대한 것들은 자, 한번 볼까요? 먼저 ETF에 대한 세금을 말하기 전에 주식 관련 세금을 먼저 좀 알아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 주식 관련 세금이 좀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식 관련, 그러니까 주식을 거래하고 매매를 한다 그러죠. 주식을 거래했을 때 발생되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일반 서민들, 소액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주식을 거래했을 때 나타나는 세금이 뭐냐? 첫 번째는 주식 거래세입니다. 증권 거래세. 이 거래세는 주식을 매매했을 때, 그러니까 샀을 때, 팔 때 모두 매깁니다. 좀 치사하죠. 손해가 나던,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샀는데 세금을 낼 수 있어요. 근데 팔 때 손해가 났어요. 근데도 세금을 냅니다. 우리 저기 하우스 도박판에서 저기 도박장 주인은 세금 걷듯이 나라는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나던 이익이 나던 그것이 증권 거래세입니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진짜 현재 0.25%고요. 그 거래 금액의 0.25%니까 크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단타나 금액이 예를 들어 거래 금액이 크신 분들은 생각보다 크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액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0년도부터 이 세금에 대한 걸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대주주 관련 요건이 바뀌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9월, 10월 막 주가 떨어지고 해서 정부가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주식이 11월부터 12월, 1월까지 올라가게 된 거고요. 그거 만약에 아니었으면 주식이 좀 많이 출렁거렸을 것이다 라는 게 제가 봤던 그 관점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변동이 있었고요. 자,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식을 거래했을 때 나타나는 증권거래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매매 차익인데 현재는 비과세죠. 근데 이 양도소득세를 내시는 분은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내십니다. 이게 그 2015년도인가요? 이게 박근혜 정부 때부터 로드맵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이거 만들고 2022년도에 이걸 해서 2023년도에는 증권거래세, 주식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게 네, 로드맵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작년에 대주주의 요건을 10억에서 한 종목당 그 보유금액 10억에서 3억으로 확 떨어뜨리는 제도였었는데 그게 난리가 나가지고 정부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예했습니다. 없던 걸로. 그래서 그거는 작년에 적용을 받지 않았고요.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적용이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얼마를 벌던 주식 관련해서는 그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현재는 자 그럼 언제부터 내냐? 2023년도부터 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식 관련해서 나타나는 게 배당 소득세가 있습니다. 자 배당은 내가 어떤 주식을 이제 매입했을 때 주주가 되었을 때 그 회사로부터 매년 결산을 통해서 받는 배당금이 발생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배당 소득세를 받습니다. 15.4%인가요? 이거는 이제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당 소득세는 내지는 않으나 근데 그런데 배당 소득세가 2022년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이제 통산적으로 2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식을 거래했을 때는 이제 나타나는 세금이 거래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지금 현재로서는 거래세는 내고 있고요. 양도소득세는 2022년도까지는 비과세고요. 그 배당소득세는 현재에도 15.4%를 원천징수해서 내고 있다라는 게 현재의 주식 관련 세금입니다. 자, ETF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보시면 이제 요거는 미래에셋 그 증권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카피를 해온 건데요. 한번 여러분도 미래에셋이나 그 증권사에 들어가서 보시면 ETF에 대한 세금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네회사 걸로 이름을 써놨네요. 타이거 200,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국내 상장 ETF는 ETF로 이제 했을 때 매도를 해서 이익이 발생되면 국내 주식형에 들어가는 ETF는 비과세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현재 그 형평성이 맞춰져서 비과세가 돼서 과세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배당 소득세를 받는 거는 15.4%의 세금을 원천 징수 받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주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기타 ETF라고 해서 채권형 뭐 어쩌고 저쩌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배당 소득세를 매매에서 이익이 발생됐을 때는 원천 징수 15.4%를 냅니다. 그리고 뭐 분배금, 배당금이 발생됐을 때는 똑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형으로 100%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ETF는 비과세다. 자, 이거는 펀드하고도 내용이 같아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중에 펀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ETF 국내 주식형에 들어가는 ETF는 비과세다. 그러나 배당금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15.4%의 원천 징수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새 유행하고 있는 해외 상장 ETF는 어떨까 한번 봅시다. 자, 해외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를 무조건 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하니까 250만 원을 못 벌면 되는 거고요. 250만 원이 넘어 이제 가면 공제를 하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꽤 많이 내는 거죠. 1000만 원 벌면 750만 원을 세금을 거기에 22%가 220. 세금을 안 내겠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5천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 22%니까
네, 그러면 1,100만 원 네, 빼기 250, 네, 850만 원이 되겠네요. 해외 상장 ETF는 일단 그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자, 아까 요 기타 ETF라고 보시죠. 해외 거긴 해외 건데 우리 국내가 국내에서 만든 거다라고 하면 네, 그냥 배당 소득세 15.4% 원천 징수되는 거고요. 내가 그냥 외국에 들어가서 직접 ETF를 거래했을 때는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좀 이런 혜택을 주죠. 그래서 ETF도 잘 보셔서 가입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그 변액연금 보험에 들어가는 펀드에 국내 ETF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과세가 될까요? 네, 과세가 안 되죠. 이건 변액연금 보험에 들어가는 펀드는 ETF든 채권이든 뭐든 5년 이상 납입, 10년 보유하면 무조건 다 비과세다. 네. 이제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직접 ETF를 사고 팔았을 때는 그 주식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과세냐 비과세냐가 결정나고요. 그리고 변액연금 보험에 들어가 있는 펀드를 내가 이제 선택해서 운영했을 때는 비과세 기준만 되면 무조건 다 비과세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뭐가 더 유리할까? 한번 보시면 저는 비과세도 나쁘지 않다. 장기간 투자하는 상품에서는 비과세도 나쁘지 않다. 변액연금 보험이 경쟁력이 나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이제 금융소득 크게 두 가지가 나누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계 연간 2천만 원이 초과되면 6.6%에서 46.2% 양도소득세란다. 우리 잠깐만요. 한번 볼까? 여기 있네요.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한번 볼까요? 연간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을 경우 모든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제도고요. 단 여기에는 주식,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아까 우리 주식형은 비과세라고 그랬으니까 주식,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합산해서 제외한다. 그러면 내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원천징수하던 게 멈춰지고 얘가 다 넘어오고 그리고 내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이 합쳐져서 과세하는 거라 세금이 많아집니다. 15.4%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면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자소득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변액연금 보험의 비과세가 이럴 때 빚을 발휘한다.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이자소득이 많은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가 이럴 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부터는 자, 2천만 원 이하자는 비과세다라고 해도 원천징수라 해도 자, 보시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얘가 소득이 잡혔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건강보험료를 안 받았는데 우리 건강보험료가 점수에 의해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죠. 그 부분을 부과를 안 했는데 이제는 배당소득이 그러니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1,000만 원 초과가 되면 건강보험료에도 점수로 매겨서 부담이 된다. 부과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중요하다. 그러면 자, 변액연금의 비과세가 왜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는지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야, 2천만 원 넘겠어? 넘으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자, 그리고 펀드에 관련된 수익을 이제 우리 펀드를 한번 볼까요? 펀드? 자, 펀드에서 나오는 수익은 이제 펀드에는 주식형도 있고 채권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주식에 관련된 펀드는 비과세입니다. 네, 아까 ETF도 주식형은 비과세라고 말씀드렸죠. 국내 주식형. 펀드도 국내 주식형에 한해서는 비과세다. 그리고 배당소득은 15.4%를 낸다. 채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넘어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펀드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펀드 아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부동산
리츠 펀드, 뭐 ELS,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국내 주식형 그 펀드를 제외하고는 비과세에 해당이 안 돼. 과세가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네, 펀드에 투자해서 2천만 원을 벌었으면 이게 잘못하면 2천만 원 넘어가면 종합소득 그러니까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다.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나? 네. 있나요? 펀드를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거는 저는 없네요. 저는 이제 연금저축에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별도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액연금보험의 그 펀드의 투자 수익이 비과세가 된다는 건 엄청난 무기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우리가 되면 일반 우리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매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으시는 분들은 돈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소득도 많으실 확률이 크겠죠. 그러다 보면 세금의 부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멋모르고 배당이라는 게 있죠. 배당이라고 해서 뭐 연 5천만 원 받았다. 이거 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갑니다. 한 10억 정도를 내가 배당 주식에 넣었으면 배당금이 높은 데들은 4%에서 5% 정도 되니까 연 4천, 5천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이제 그분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십니다. 그러면 세금이 많아지시겠죠. 뭐 물론 이제 공제를 받고 뭐 하시면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긴 하나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변액연금보험의 비과세가 이럴 때 필요하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비과세의 그 이점, 장점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ETF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쭉 주식, 펀드, ETF 말씀드렸고 세금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식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고 있고요. 펀드도 마찬가지로 주식이 이렇게 되면 이제 펀드나 ETF도 그 사이에 되는 것들은 이제 정리가 좀 되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변액연금보험의 수익은 비과세가 된다는 점, 5년 이상 납입, 10년 보유에 대한 조건만 해당되면 비과세가 된다는 점 중요한 장점이고요. 그래서 자산이 좀 많으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좀 배분을 통해서 이런 비과세에 대한 혜택도 좀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세금 이야기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시면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